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의 블락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주로는 하이퍼텐션의 치료와 관련해서 많이 사용되는 약물인데요. 뭐 다른 용도로도 앞서 얘기한 것처럼 다양한 용도로 심장학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약물입니다. 요거의 파마콜로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특히 블러드 프레셔와 관련해서 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이런 작용을 하고 있다.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 안지오텐신이 혈관 저항, 아테리올에 작용해서 혈관을 수축시킴으로써 페리페랄 바스큘라 리지스턴스를 결정하는 효과가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알도스테론의 릴리즈를 촉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키드니에서 소듐의 제흡수를 촉진해서 이 플루이드의 볼륨,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땐 블러드의 볼륨을 결정하는 그런 효과,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블러드 프레셔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거는 물론 어디선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겠지만 안지오텐시노젠이라고 하는 펩타이드로부터 레닌이라고 하는 일종의 엔자임, 펩티데이즈 엔자임이죠. 이거에 의해서 안지오텐신이 생성이 되고, 이 뒤에 이 펩타이드가 이 일부 아미노산이 잘려 나가면서 안지오텐신 1이 되고, 또 여기서 또 두 개의 아미노산이 잘려 나가면서 안지오텐신 2가 되고, 또 이게 이제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3가 되고 더 프래그멘테이션 돼서 부서져가는 이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게 안지오텐신 1, 2, 3 이렇게 부르는데, 실제로 피지올로지컬리 가장 중요한 작용을 나타낸, 가장 강력한 작용을 나타내는 물질은 바로 이 안지오텐신 2이죠. 그래서 레닌에 의해서 이런 물질들의 생성이 증가하는데, 이 컨버팅 엔자임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이 안지오텐신 1은 많다고 해도 안지오텐신 2가 잘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런 효과들은 억제될 것이고, 그래서 이 중요한 건 어쨌든 생리적인 활성에 있어서는 안지오텐신 2가 중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이게 안지오텐신 2가 이제 최종적으로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안지오텐신 노젠으로부터 이런 안지오텐신 1, 2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야 되는데, 이것의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키드니에서 분비되는 레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거 기억나실라나요? 이런 키드니의 레날 코퍼스의 히스톨로지,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레날 튜블들이 글로메룰루스에서 출발해서 글로메룰루스에서 필트레이션 되고 보먼스 캡슐에서 필트레이트가 처음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프락시말 튜브를 지나서 로프 지나서 디스탈 튜브를 지나서 컬렉팅 튜블로 이렇게 모아지는 건데, 이 중에서 이 디스탈 튜블, 그러니까 이 어센딩 림과 디스탈 튜블의 이 접합 부위에 해당하는 요 리전과 글로메룰루스는 조직학적으로 아주 인접해 있죠. 그래서 요 부위가 요 글로메룰루스를 통해서 필트레이션이 일어나는 과정과 디스탈 튜블에서 일어나는 이런 리업소옵션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리전입니다. 그래서 요 리전에 있는 셀들 중에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 글로메룰루스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서 그래뉼을 갖고 있는 이 세포들, 그래서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뉼라 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것들이, 이 그래뉼 안에 들어있는 게 바로 이 레니노젠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모종의 자극을 받으면 레닌을 분비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비된 레닌이 이제 그 블러드 플라스마 안에서 안지오텐신 노젠으로부터 안지오텐신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레닌, 적스타 글로메룰라 셀에서 레닌이 분비되게 만드는 자극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가장 직접적인 자극이 되는 것이 마쿨라 덴사 패스웨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디스탈 튜블에 있는 일부 셀들, 조직학적으로 마쿨라 덴사라고 부르는 요 셀들에서 이 부위로 딜리버되는 소듐 클로라이드가 적어지면,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필트레이션이 돼서 디지털 튜블까지 이 필트레이트가 오는 과정에서 그 양이 적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레날 퍼퓨전이 잘 안 돼서 결과적으로 필트레이션 되는 양이 적고, 그래서 디지털 튜블까지 전달되는 이 필트레이트의 양이 적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지금 레날 퍼퓨전이 잘 안 된다. 퍼퓨전을 증가시켜야 한다라는 자극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던 다이우레틱스와 관련해서 얘기했던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나이트릭 옥사이드 아데노신 같은 것들이 그 과정에서 메디에이터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마쿨라 덴사에서 이런 트랜스포트 메커니즘들과 관련해서 이게 부족해지면 소듐 클로라이드의 이 루멘 안에 이 양이 딜리버되는 양이 적어져서 업테이크되는 양이 적어지면 앞서 얘기한 나이트릭 옥사이드나 이 프로스타글란딘 같은 것들이 릴리즈되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 옆에 있는 적스타 그로말룰라 셀에서 사이클릭 AMP 높아지면서 레닌의 분비가 촉진되는 이런 효과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 레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자극 중에 첫 번째 마쿨라 덴사 패스웨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자극들도 레닌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두 번째로는 인트라레날 바로 리셉터 패스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쿨라 덴사에 있는 셀이 아니고 그 아테리올, 글로메룰루스로 들어가는 아테리올에 있는 바로 리셉터가 작용해서 이것이 그 옆에 있는 적시타 글로메룰라 셀의 레닌 릴리스를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리셉터예요. 그러니까 아테리올의 압력이 떨어지면, 그래서 텐션이 떨어지면 이런 그 스트레치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레닌 릴리즈가 촉진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레날 퍼퓨전이 부족하다는 신호죠. 이것도 마쿨라 덴사는 필트레이션 돼서 디지털 튜블까지 오는 것에 양이 줄어든 걸 감지하는 거고, 이거는 아테리올 단위에서 글로메룰스 들어가는 퍼퓨전의 양을 감지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앞서도 얘기한 것처럼 베타 아드레너직 리셉터 패스웨이도 레닌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이거는 뭐 안지오텐신 자체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에 의해서 레닌 릴리즈가 피드백 이니비션 되는 메커니즘도 존재하고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마쿨라 덴사 패스웨이에서 나오는 프로스타글란딘이나 나이트릭 옥사이드가 이런 인트라셀룰라 시그널링을 통해서 사이클릭 AMP를 높여서 레닌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을 나타내고요. 아데노신은 그 반대 역할, 이 아데닐레이스 사이클레이즈를 오히려 억제해서 이게 분비되는 경우에는 레닌 분비를 억제하는 자극으로 작용하고요. 이런 것들이 마쿨라 덴사 패스웨이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리셉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극이 세포 내 칼슘이 증가함으로써 사이클릭 AMP가 오히려 레벨이 떨어지는, 그래서 레닌 분비가 억제되는 이런 앞서 얘기했던 그러니까 인트라레날 바로 리셉터 패스웨이가 있고, 그런가 하면 너브 이너베이션에 의해서 베타1 스팀 리셉터죠. 베타1 리셉터에 노에피네프린이 바인딩함으로써 나타나는 효과, 그래서 레닌 분비 촉진되는 효과, 이런 것들이 다 작용한다.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이 레닌의 분비를 조절한다는 얘기입니다. 복잡하죠? 네, 크게 봤을 때 마쿨라 덴사, 블러드 프레시, 그러니까 이 프로글로메룰라 베스 아테리올, 그 다음에 베타1 리셉터, 크게 봤을 때 이것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이런 다양한 레귤레이션의 서킷에서 이런 다양한 약물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막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다 따져보면 언급했던 내용들이에요. 내가 슬라이드를 가리지. 불편하죠, 내가 가리니까. 이 슬라이드만 나오면 너무 심심하고 지겨울까봐 나도 좀 뭔가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고, 그래서 얼굴을 조그맣게 넣었는데 이게 또 슬라이드를 자꾸 가려요. 예, 그래서 이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에 관여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
앞서 얘기한 그런 레귤레이션 메커니즘들이 있고 여기에 요소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안지오텐시노제는 레닌의 सब스트레이트로 플라즈마에 있는 건데 리버에서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레닌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1이 된 다음에 실제로 가장 액티비티가 높은 안지오텐신 2가 되려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라고 하는 엔자임에 의해서 펩타이드가 또 한번 잘려야 되는데 이거는 그 엔도셀리알 셀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신적으로 카필러리 엔도셀리알 셀에서 발견이 되는데 특히 렁에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시스테믹하게 어쨌든 이게 뭐 인트라바스큘라 스페이스에서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로 컨버전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지오텐신 3는 그 최종적으로 데그레이션 되기 전에 아직도 활성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형태인데요. 이거는 알도스테론 시크리션을 촉진하는 효과는 안지오텐신 2랑 비슷한데 혈관의 직접 작용은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직접 혈관에 작용해서 바스큘라 레지스턴스를 높이는 그런 효과는 적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 효과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이제 오래 가는 효과고 BP에 대해서 혈관에 직접 작용하는 효과는 안지오텐신 3가 돼버리면 별로 없고 뭐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이런 시스테믹하게 키드니로부터 분비된 레닌이 플라스마에 있는 안지오텐시노젠으로부터 안지오텐신 1, 그 다음에 혈관 내에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로 그래서 이게 뭐 혈관을 직접 수축시키기도 하고 알도스테론 분비를 촉진시키는 호르몬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일종의 로컬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서큘레이팅 레닌이나 안지오텐시노젠 같은 거가 조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부 조직에서는 키드니가 아닌 키드니의 저피토글로메룰라 셀이 아닌데 이런 레닌이나 안지오텐시노젠이 익스프레션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브레인이나 피추이터리 글랜드, 그러니까 브레인, 하트, 아드레날 글랜드 이런 데서 키드니 이외의 지역에서도 프로레닌이나 안지오텐시노젠 같은 게 익스프레션이 돼서 그 조직 내에서 일종의 로컬 호르몬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 피지올로지컬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지오텐신이 안지오텐시노젠으로부터 신테시스 되는 데 있어서 레닌이 아닌 뭐 다른 엔자임에 의해서 그런 컨버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도 알려져 있어요. 근데 뭐 물론 이것도 피지올로지컬리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 건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냥 그런 것들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안지오텐신, 그중에서 특히 안지오텐신 2가 주로 작용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거의 리셉터는 두 가지가 알려져 있어요. 안지오텐신 1 리셉터와 안지오텐신 2 리셉터가 알려져 있는데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리셉터가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주로는 안지오텐신 1에 의해서 나타나는 작용들인 걸로 알려져 있고 안지오텐신 2 리셉터가 피지올로지컬리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래서 안지오텐신 1 리셉터 여기에 안지오텐신 주로 안지오텐신 2가 작용을 하면 G 프로테인 커플링에 의해서 PLC 액티베이션 되고 IP3 칼슘 패스웨이를 통해서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포내 칼슘이 증가하는 게 효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얘기했던 것처럼 다이렉트리 바소 컨스트릭션 하는 효과, 알도스테론 릴리즈 촉진하는 효과 뭐 요 두 가지가 주된 건데 사실은 이 이외에도 이 시스템이 관여하는 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게 얘기했듯이 베타1 리셉터를 갖고 있어서 베타 스티뮬레이션에 의해서 레닌 분비가 촉진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안지오텐신에 의해서 레닌 분비되고 그걸로부터 안지오텐시노젠으로부터 안지오텐신 만들어지면 이 안지오텐신에 의해서 반대로 이 심파세틱 액티베이션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에피네프린 릴리즈가
촉진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서로 효과를 증폭시키는 그런 거죠. 심파테틱 시스템과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서로가 심파테틱 시스템에 의해서 이거 증가하고 이거 증가하면 이거가 거꾸로 또 노에피네프린 릴리즈를 증가시키고. 그래서 심파테틱 너버스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액티베이션 되고 아드레날 메둘라에서 카테콜라민 분비도 촉진돼서 이게 다이렉트 바소 컨스티튜션과 더불어 이런 프레서 리스폰스, 혈압을 이제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는 이런 효과가 나타나고, 또 한편으로는 알도스테론에 의해서 슬로우 프레서 리스폰스, 그래서 하여튼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또 혈압에 대한 효과가 있는데, 여기 있어서도 이게 알도스테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뿐만 아니라 안지오텐신2가 직접적으로 튜블에서 소듐의 재흡수를 촉진시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도 역시 인트라바스큘라 볼륨을 증가시키는 슬로우 프레서 리스폰스에 기여하는 거죠. 그리고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런 그 블러드 프레셔, 헤모다이나믹스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 말고 앞서 얘기했던 카디악 리모델링에 이 안지오텐신2가 중요한 메디에이터 역할을 해요. 얘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지난번 카디악 페일리어 얘기할 때 카디악 하이퍼트로피가 최종적으로 나타나고, 이게 또 처음에는 컴펜서터리 메커니즘이었다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하면서 이런 카디악 리모델링 하이퍼트로피가 나타나게 되는 메디에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지오텐신2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카디악 리모델링의 카디악 하이퍼트로피에 미치는 안지오텐신2의 이펙트는 이 안지오텐신2가 카디악셀에 직접 작용하는 효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앞서 얘기한 이런 다양한 프레서 이펙트들로 인해서 간접적으로 혈압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이런 로드를 증가시켜서 이 로드가 이런 체인지를 또 유발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또 간접적으로 이런 카디악 하이퍼트로피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안지오텐신 시스템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러한 안지오텐신의 작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은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그룹이 있습니다.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이니비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안지오텐신의 리셉터를 블락하는 약물들이 있고, 물론 다이렉트 레닌 이니비터라고 해서 레닌의 작용을 억제하는 약물도 지금 알려진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임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쓰이는 약물은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땐 이 두 가지. 그래서 이 앞서도 봤던 이 하이퍼텐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레귤레이터들, 그 다음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에 대해서 이런 요소에 가서 작용을 하는 거죠.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나 안지오텐신 리셉터 블라커가 이런 서큘레이팅 레귤레이터 중에 이런 안지오텐신2와 관련된 메커니즘에 작용하고, 로컬 레귤레이터 중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효과들을 다 나타낼 수 있고, 비너스 톤에도 영향 미치고 소듐 리텐션에도 영향 미치고. 그래서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의 이니비터들은 안지오텐신 1이 안지오텐신 2 액티브한 폼으로 컨버전 되는 걸 막는데,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안지오텐신의 이런 앞서 얘기한 이펙트들을 다 낮추는데, 이거죠. 심파테틱 간접적으로 증가하는 이 심파테틱 아웃풋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의 효과도 억제될 수 있고, 바소딜레이션 유발될 거고, 그리고 소듐 리텐션 억제될 거고, 지금 한 가지 아직 자세히 언급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지금 우리가 쭉 얘기했던 게 안지오텐시노젠으로부터 안지오텐신이 생겨나고 컨버팅 엔자임에 의해서 안지오텐신 2 액티브한 폼으로 컨버전돼서 이런 효과들을 나타낸다. 근데 이 컨버팅 엔자임을 우리가 억제함으로써 이런 효과들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이게 이 블러드 플라스마 안에 있는 다양한 이런 프로티네이즈 시스템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 시스템하고
키닌 시스템이 서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관을 수축시키는 거라면 이거는 반대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레귤레이터 중에 하나예요. 브라디키닌. 그래서 이것도 역시 플라즈마 안에 있는 프리커서로부터 일종의 펩타이드 이 본드가 끊어져 나가면서 만들어지는 안지오텐신과 비슷한 그런 화학적 특성을 가진 물질인데 작용이 반대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안지오텐신이 이 컨버팅 엔자임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되는 거라면 이 엔자임이 똑같이 다른 한편으로는 브라디키닌은 인액티베이션을 시켜요. 요거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이고 요거는 이완시키는 물질인데 수축시키는 물질은 만들어내고 이완시키는 물질은 없애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목적을 나타내는 두 개의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엔자임을 억제하면 안지오텐신2도 안 생기지만 브라디키닌도 많아짐으로써 이게 또 2차적으로 다른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혈관이 수축되지 않고 이완되는 건데 이거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카토프릴, 에날라프릴 이런 약물들이 사용되고요. IV로 쓰는 에날라프릴라트라고 하는 새로운 약물이나 이 데리바티브들, 리시노프릴, 베나제프릴, 포시노프릴 같은 것들이 약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카토프릴은 바이오벨러빌리티가 음식에 의해서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경우 밥 먹기 전에 먹어야 되는 약이고요. 에날라프릴은 이 음식의 영향은 안 받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이퍼텐션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카디올로지와 관련된 질병 상황에서 LV 디스펑션, 마이오카디알 인팍션 이런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고 당뇨와 관련해서 이게 앞서 얘기한 베타 블로커와는 정반대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베타 블로커의 경우에는 당뇨의 리스크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는 리스크가 알려져 있는데 이 당뇨 환자에서 특히 당뇨와 관련된 레날 컴플리케이션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이 억제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렐러티블리 당뇨 환자에서는 베타 블로커나 이런 심파테틱 블로커 같은 약물에 비해서 이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 이니비터가 그 추가적인 게인, 그러니까 이 추가적인 약물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른 다이유레틱스와는 당연히 이런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어쨌든 알도스테론의 분비를 억제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그 키드니에 다른 다이유레틱스가 사용되는 경우에 오히려 효과가 증강되거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거나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다른 다이유레틱스, 특히 사이아자이드나 포태슘 스페어링 에이전트와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통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그 브라디키닌 메타볼리즘을 억제함으로써 추가적으로 그 바소딜레이션이 이 브라디키닌에 의한 추가적인 바소딜레이션이 나타나서 혈압이 오히려 정상보다 떨어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요. 굉장히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가 드라이코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안지오이데마, 이것도 역시 아마도 브라디키닌의 로컬 이펙트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하이퍼칼레미아나 이런 효과들이 어큐트 레날 페일리어, 피토패시, 스킨 레시, 포르테니아 이런 부작용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안지오텐신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물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안지오텐신 리셉터 안타고니스트들 중에는 두 가지 화학적으로 구별되는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펩타이드가 아닌 형태로 로사탄이라는 약물, 그 다음에 무슨 비슷한 다른 이 약물 계열이 있는데 이거는 펩타이드가 아니기 때문에 오랄리 액티브해요. 네. 리셉터 안타고니스트고요. 그래서
리셉터를 블락해서 어떻게 보면 이 그 키닝 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좀 더 셀렉티브하게 안지오텐신 2의 이펙트를 블락한다라고 볼 수 있죠. 뭐 그래서 이런 효과들 다 억제될 수 있을 거고요. 로사탄이 가장 먼저 개발된 프로토타입의 약물이고요. 에프로사탄이나 이 사탄이에요, 다 이름이. 어베사탄이나 칸데사탄, 올베사탄 같은 약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텐션과 그 다이아베틱 네프로파시에 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스트로크 상황에서도 이게 헤모리지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드버스 이펙트로는 테라초데닉한 포텐셜이 있고요. 일부 이 레날 펑션이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굉장히 디펜던트한 상황이 있는 그런 상황에선 그런 환자에서는 이 약물의 효과가 너무 증폭돼서 나타나가지고 시비한 하이포텐션이 나타나고 올리규리아 그리고 심하게는 어큐트 레이널 페일리어까지도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하이퍼텐션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부 환자에서 그러니까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의 이 리셉터 블로커에 대한 리스폰스가 보통의 환자들과는 달리 굉장히 증폭돼서 나타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펩타이드 형태의 약물로 사랄라신이라는 리셉터 블로커가 있는데 이건 뭐 당연히 IV로만 쓸 수 있는 약물이고요. 그 다음에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과 관련해서 지금 안지오텐신 컨버팅 엔자임이나 안지오텐신 리셉터에 작용하는 약물 말고 앞서 얘기한 클로니진 그리고 프로프라놀롤 같은 약물들이 레닌의 릴리즈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레닌 액티비티를 낮추는 약물로 알리스키렌이라고 하는 약물이 있는데 이거는 이게 상대적으로 최근에 개발된 약물이고 아직은 아마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약물은 아닌 것 같아요.